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이 엑셀 정은이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엑셀 서식 뚝딱 만들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뚝딱 만들어 볼 서식은요. 바로 경매 물건 투자 분석표입니다. 요새 뉴스 신문에 보면 각 법원별로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죠. 그것도 억수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그리고 그 증가 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경매 좀 한번 이참에 들어가 볼까? 뭐 이런 분 계시고, 또 나는 이미 경매 물건 여러 개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에 들어가려면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일단은 분석을 해봐야 되죠. 뭘로 분석합니까? 엑셀로 분석해야죠. 그래서 그 투자 분석표 서식을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 준비했어요. 재밌겠죠?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해 드린다면, 법원 경매 같은 경우, 여기 법원 경매라고 치면 나와요. 경매 무료 사이트죠. 그리고 유료 사이트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지 옥션? 네, 저는 스피드 옥션도 많이 이용했는데요. 이런 데서 이제 그 물건 정보를 여러분이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매가 굉장히 대중화되다 보니까 무료로 그 물건 정보 알려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중앙지법 나왔죠. 그리고 여기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경기도라 성남 지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검색 누르면 돼요. 곧바로. 그러면 이렇게 각각 사건 번호 나와 있고 소재지 주소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가 너무 웃기네요. 네, 유찰이 14회나 됐답니다. 네, 2021 타경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네요. 1억 1,600인데 4%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좋은 물건이고 돈이 되면 당연히 몰리고 빠르게 낙찰되고 빨리 모든 게 매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14회까지 갔다는 얘기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누르면 다세대 1억 1,600 468만 1,000원인데 일단 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청구 금액 나왔습니다. 1억 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 사진도 나와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이렇게 누르니까 이런 거는 설치 하라는데 일단 냅두겠습니다. 자 현황 조사서 보니까 임차인이 일단 점유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전입은 2018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지금 없는 상태네요. 이렇게 나와 있고 닫기. 일단은 임차인 점유. 그 다음에 사건 상세 조회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제 경매네요.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로 나뉘어지는데, 강제 경매는 뭐냐면 채권자가, 은행은 보통 돈 빌려주면 주택을 담보로 잡잖아요. 그리고 합니까? 근저당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못 갚으면 임의 경매가 되는 거고, 담보 없이 나 너 믿고 돈 줄게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럼 이 사람은 강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먼저 민사 소송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쭉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보면 가단 나와 있죠.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민사 단독으로, 그러니까 판사 한 명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받은, 예, 그 결과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해서 사건이 있었고 승소를 했겠죠. 했으니까 이제 강제 경매로 들어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돈이 지금 400 얼마까지 지금 갔단 얘기는 기일 내역에 보니까 네, 유찰되고 한 번 매각이 됐었네요. 2022년 11월 14일 날 1949만 6천 원에. 근데 얘가 12월 30일이 대금 지급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낙찰자가 이 금액 요걸로 이제 매각을 했는데 낙찰이 됐는데 중요한 건 미납했대요. 미납했다는 거는 뭡니까? 뭔가 문제가 복잡하다.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 보증금 날리고 이거 포기하자. 끝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된 거예요. 2023년 5월 1일부터 다시 1억 1600 보이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물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법원 경매고 저는 또 여기 경매 알림이가 있습니다. 경매 알림이. 이 애는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경기 지역,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시흥시 경매 리스트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 경매, 공매 다 보려면 키면 되고 끄면 경매만 나와요. 켜고 그러면 공매 물건도 같이 뜨고 끄면 경매만. 이렇게 실거래가, 토지 실거래가 다 선택하면 떠요. 정말 편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떠요. 그래서 장현동 뭐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법원별로 그리고 한 번 이제 최초 신건이었다가 한 번 유찰이 되면 어떤 법원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80%, 뭐 60% 이렇게 64%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또 70%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현재 여기 제가 이 지역은 또 아는 동네라서 한번 들어와 본 건데 이렇게 지금 떠요. 그러면은 요렇게. 그래서 얘는 낙찰가를 이제 예측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예측을 이렇게 해줘요. 무료인데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예, 이렇게. 그래서 청구 금액이 채권자가 요청한 게 4억 1329만 원이에요. 청구 금액이.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4월 17일 날 이제 경매 일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D-Day 37일 남은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유료 사이트 들어가면 모의 경매할 수 있고 뭐 더 이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무료 사이트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런 건 이제 경매 전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자, 만들어 봐야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다? 네, 주거용으로 갈게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갈 거고 중요한 거는 85제곱미터 면적이 어느 정도냐 이제 요걸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소재지가 어디냐, 네,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얼만가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B열부터 저는 한 K열까지 범위를 잡겠습니다. KL 뭐 이만큼 다 원하는 만큼. 그리고 Shift F10 눌러요. 왜? 바로 열너비 보이죠? 열너비 디폴트 값 8.11 나와 있습니다. 이 열너비를 4.5 정도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일단 서식을 만들 때는 각각의 셀 내용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셀의 너비를 일단 작게 좀 만들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만들고 한 B의 4번지쯤에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1. 일단은 물건 정보. 네, 물건 정보 정리해야죠. 물건 정보. 그 다음에 B의 6번지에다가 구분. 이게 아파트인지 단독인지 이런 거. 그래서 구분해 갖고 일단은 뭐 요 칸에다가 내용을 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 옆에 여기다 세어를 좀 줄이겠습니다. 요 정도. 예. 그래서 구분 옆에다가 여러분이 한 DE 요거 두 개의 범위를 잡고 병합을 해 버릴게요. 예. 그리고 데이터에서 곧바로 데이터 도구에서 목록에서 이 그 아파트인지 다세대인지 이걸 고를 수 있게끔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에다 쓰십시오. 뭐냐면 아파트냐 다세대냐 다가구냐 다가구 빼죠. 오피스텔이냐 또는 단독주택이냐.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확인. 저는 주거용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고르게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면적이에요. 한 면적은 이쯤에다가 입력을 할까 봐요. 네, 면적. 자, 면적도 일단은 입력을 할 겁니다. 자, 면적은 여러분 몇 제곱미터가 나오게끔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 면적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주거용은요, 분수령이 85제곱미터죠. 예, 85제곱미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세금에서도 뭐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면적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색상을 하나 싹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확 띄게 색상을 하나 넣을게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83제곱미터다. 84다. 그럼 84하고 엔터 치면 제곱미터라고 표시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요거 두 칸을 범위로 잡을까? 네, 병합. 자, 요거 두 칸 병합하고 컨트롤 1 누릅니다.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G 표준 나오죠. 요거 지우고 샵샵 제로. 예. 숫자 샵샵 제로 몇백 제곱미터 몇 천까지 있을까요? 그러면 샵 콤마 샵샵 제로. 그리고 뒤에 제곱미터를 써야 되죠. 제곱미터는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특수문자 한글 자음 리을 그리고 한자키 이렇게 누르면은 제곱미터가 여기 있습니다. 밀리미터 조심하세요. 제곱미터. 자, 쭉쭉쭉 보시면은 요건가? 이건 세제곱인데. 자, 조금 가볼게요. 여기 있네요. 클릭.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확인. 깔끔하죠? 그럼 여러분은 숫자만 입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 54제곱미터다. 54. 이렇게. 간단하죠? 네. 자, 84. 79다. 79.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재지 입력해야죠. 자, 일단은 행의 높이 얘 좁게 할게요. 좁게. 왜냐면 곧바로 쓰면 좀 답답해 보이니까 모양도 신경을 써야죠. 소재지, 물건지 뭐 다 좋아요. 자, 소재지 저는 요 두 칸 병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합하고 소재지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소재지 이만큼 병합하면 되겠죠. 입력하라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물건 정보는 일단 여기까지. 그 물건 구분, 면적, 소재지 이렇게. 그 다음 뭐 더 집어넣고 싶은 게 있다면 더 넣어도 돼요. 저는 핵심적인 게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2번 들어가야죠. 2번은 뭐예요? 감정가 및 낙찰가, 낙찰 정보 입력해야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도 바짝 붙이면 그러니까 행의 높이를 좀 좁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일단은 감정가 입력하겠습니다. 자, 감정가. 낙찰가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시세. 시세는 여기쯤에 넣을까? 시세.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낙찰률. 자,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감정가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이 매각 물건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감정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최초 6억이에요. 그러면 신건으로 나왔을 때는 6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유찰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4억 2천만 원 보이시죠? 이게 최저 가격이 돼요. 그러면은 이 가격보다 당연히 이 이상 써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감정가 일단 이거 입력하는 거 한 뭐 이만큼 병합을 해버리죠. 뭐. 병합하고 감정가 입력하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쉼표. 왜? 돈이니까. 그 다음에 서식복사 따닥 눌러서 낙찰가 한번 클릭해주고 시세도 한번 클릭해주고 낙찰률은 아니죠. 낙찰률은 비율이니까 이렇게 병합을 해주면 됩니다. 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낙찰률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는 내가 얼마에 낙찰을 했는데 나누기 감정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참고로 요거 두 개 병합해 버릴까 봐요. 왜 이거 에러가 납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그럼 이거 에러 안 나게 좀 해주세요. 안 나게 하려면 는 if 에러? if 에러요? 네. 만약에 에러가 나잖아? 뭐가요? D의 13을 D의 12로 나눈 결과 에러가 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빈칸 처리해.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에러가 안 나면요? 그럼 이 결과 표시하면 되고 이 뜻입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요. 에러 안 나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퍼센티지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왜요? 낙찰률이니까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다 됐습니다. 별거 없네. 네, 모양은 나중에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한번 넣어 볼까요? 여기 제가 관심 있는 이 물건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시흥시? 네. 자, 일단 6억이에요. 감정평가 6억. 자, 요거 몇입니까? 이거는 901동 6층 605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쭉 보니까 84.926 제곱미터라고 나옵니다. 면적. 그죠? 그러면 한 85로 입력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면적 85제곱미터. 이렇게 입력하죠. 구분은 뭡니까? 아파트예요. 이렇게. 소지지는 그냥 간단하게 뭐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까지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감정가는 몇 억이에요? 6억이에요. 6천, 6만, 60만원, 600만원, 6천만원, 6억. 어때요? 마음에 드나요? 예. 네. 그럼 여러분 낙찰가. 일단 얘는 예상이 얼마라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여기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제일 빠르겠죠. 네이버 부동산에 네이버 부동산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시세가 나와요. 서울 말고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시흥시 그죠? 자, 찍찍찍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장현동 이응 지읒 장현동 여기 있네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새로 조성된 그런 곳이라 여러분 뭐 또 샤시가 뭐다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왜요? 다 새 아파트예요. 자, 제일 풍경채 이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2020년 7월 달에 승인이 떨어진 거라 완전 새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뭐 매매가 6억에 됐다. 뭐 6억, 5억 9천 이거 내놓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시세 실거래가 일단 보면 돼요. KB하고 뭐 한국감정원 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내놨잖아요. 한국부동산원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하한가 5억 2천부터 상한가 5억 7천이에요. 그죠? 그래서 23년 9월 달에 5억 5천 7백 5층 나와 있습니다. 5억 5천 7백에 거래가 된 거. 이게 신고가 돼 있네요. 4층은 5억 3천. 그러면 주로 이제 뭡니까? 요분들이 지금 내놓은 거 다 5억 7천, 5억 9천, 뭐 5억 9천. 대부분 이렇게 내놨어요. 6억도 있고. 그죠? 자,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매매 시세 나왔네요. 그죠? 네, 요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낙찰을 하면 되겠죠. 자, 시세는 일단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5억 7천으로 일단 잡도록 하죠. 네. 자, 시세 5억 7천 57만 570 5,700 5억 7천.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럼 낙찰가 얼마로 할까요? 네. 자, 저는 뭐 그래요. 5억 5천으로 제가 썼습니다. 예를 들어 자 55만 550 5,500 5억 5천. 그럼 낙찰률이 1이 나왔다고 나오죠. 자, 이거 여러분 백분율. 자, 백분율 스타일이에요. 92%. 그 다음에 소수점. 자, 자릿수 늘림 91.7%. 이렇게 나와요. 되죠, 여러분? 자, 색상 하나 이펙트 있게 넣을게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낙찰가 내가 5억 5천 너무 센 것 같아. 나 5억 4천 500 길을 달까 말까 뭐 이러면서 76만 8천 원? 뭐 이렇게 입력을 이런 분 계세요. 엔터 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감정가 및 낙찰 정보 일단 여기까지 얘기 끝났어요. 그러면 자, 일단 행의 높이를 조금 높게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여기서 Shift F10 이렇게 누르면은 행 높이 나옵니다. 자, 행 높이 17.25인데 뭐 한 22 엔터 꽝 이렇게 좀 넓게 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세 번째 바로 대출 가능액이죠. 자, 3번 갑니다. 대출 가능액 계산. 네. 자, 대출 가능액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무주택자.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 앞으로 집을 하나 경매로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이런 분들. 아드님이 집이 없어요. 무주택자. 그죠? 예. 없어요. 뭐 현재 뭐 어디 원룸 얻어서 살고 있다. 무주택자예요. 그리고 이 시흥은 조정지역 아니죠. 그러면 보통은 LTV 70%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보유주택.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있느냐. 기보유주택수 선택. 자, 기보유주택수를 선택하는 거를 먼저 여러분이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병합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기보유주택수를 여러분 여기다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를 병합을 해서 2개만 병합해도 되겠다. 여기 이렇게 세 개 병합을 해서 2개만 병합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병합을 하고 그리고 이 주택수도 목록에서 고르게끔 합시다. 그러면 데이터에서 뭡니까? 요율성 검사 갑시다. 그래서요, 목록
원본에 0 무주택 하나 갖고 있어요. 2개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확인. 그리고 뒤에 이건 그냥 냅두죠. 그럼 여기서 이제 0, 1, 2 고르면 되죠. 오, 제가 소수점을 찍었나 본데요. 자, 유효성 검사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맞네요. 쉼표입니다. 이렇게 찍어야 돼요. 확인. 됐습니다. 0, 1, 2 나오네요. 자, 홈에서 색상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그럼 고르면 돼요. 이렇게 0, 1. 나 1주택자인데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기준 우리가 또 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자, 대출 기준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우리가 대출을 할 때 LTV 중심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죠. 감정가 기준, 그 다음에 낙찰가, 보통은 낙찰가, 그 다음에 시세.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에 낮은 금액, 이걸 대출 금액으로 보통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감정가, 낙찰가, 시세, 그리고 요거를 병합을 합시다. 병합을 해서 서식 복사 따당 눌러서 딴딴 이렇게. 그럼 몇 프로냐에 따라서 이거는 기보유 주택수가 무주택이냐, 하나냐, 2개냐, 이거에 따라 이 비율이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LTV 70%까지 나와요, 보통. 그리고 다주택자 있죠? 그런 분들은 LTV 60%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60%가 그냥 나오면 좋겠는데 뭐죠? DSR 그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용도에 따라 이거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통상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기보유 주택수가 만약에 무주택이다. 제로다. 제로면 감정가의 몇 프로? 네. 감정가의 70%. 70%.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 if.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if를 씁니다. 는 if를 써서 뭐라고요? 너 주택수가 현재 0이야? 그러면 70%, 감정가 70%야. 아니야? 그러면 감정가의 60%야. 이렇게 식을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낙찰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도 70%죠. 그래서 얘도 이 위에 있는 수식 똑같습니다. 요거 컨트롤 C 해서 일단은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V.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낙찰가 있죠. 이게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되지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감정가와 시세를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0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면은 낙찰가에 대해서는 아예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세하고 감정가 이렇게. 지금은 0 무주택이니까. 그 다음에 시세는요. 컨트롤 V. 자, 시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무주택이니? 물어봐요. 그렇다. 그러면 시세의 70%? 아니다? 그러면 시세의 60%. 이렇게 적용됩니다. 똑같네? 이렇게요. 그리고 이거 보기 안 좋으니까 뭘로 바꿔요? 바로 여기에서 퍼센티지로 바꿉니다. 참고로 여기 잘못됐네요. 네, 무주택이면 낙찰가의 80%예요.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리고 여기 기준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기준이란 말을 써서 쫙 복사하고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러면
감정가의 70%인 경우 금액이 얼마인지 표시가 돼야 되겠죠? 네, 금액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 여기 다 범위를 잡을까? 네,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자, 감정가의 70%는 어떻게 합니까? 는 감정가 클릭하고 곱하기 70% 요거 클릭하면 되죠? 엔터.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낙찰가도 역시 여기 병합 다 합니다. 참고로 컨트롤 Z. 왜냐면 여기까지 병합을 하니까 좀 답답해 보여서요. 자, 병합 해제 한 번 더 누르면 됩니다. 해제하고 요거 한 칸 띄고 여기서 병합을 해버리죠. 뭐 모양 때문에. 자, 그럼 얼마? 다시 한번는 감정가 클릭 곱하기 70% 엔터 꽝. 낙찰가 80% 기준은요? 네, 여기도 똑같아요. 범위 잡고 병합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는 낙찰가 클릭하고 곱하기 80% 엔터 꽝. 그 다음에 시세는요? 병합하고 는 시세 클릭하고 곱하기 70% 엔터 꽝. 이러면 돼요. 다 끝났네요. 참고로 얘네들은 요거 병합합시다, 여러분. 네, 병합을 해서 뭐라고 쓰냐면은 대출 기준 이렇게 씁시다. 참고로 대출 기준 요거 세로 쓰기로 할까요? 세로 쓰기. 글씨 너무 크다. 줄이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다 됐어요. 참고로 헷갈리니까 얘네는 범위를 잡아서 모든 테두리 표로 만들어 버리죠. 색깔이 좀 그러네. 네, 컨트롤 1. 그래서 테두리에서 색상 회색 좀 진한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안쪽 윤곽선 다 확인. 이렇게. 자, 만들었어요. 다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컨트롤 1 해서 안쪽에 선 없애, 오른쪽도 없애, 확인. 이렇게 되네요. 아래쪽만 선을 만들까? 컨트롤 1 확인.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 개의 기준에서,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러분, 여기. 자, 1주택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주택이면 이렇게 되고. 됐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뭡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그랬죠? 이 금액들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이 대출 가능액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범위를 샥 잡아요. 잡은 다음에 자, 병합하고 씁니다. 예. 대출 가능액 이렇게 해서 대출 가능액 가장 낮은 금액. 그러면 자, 여기 병합합니다. 병합을 해서 병합하고 그리고 계산해야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니네들 중에 가장 낮은 금액 표시해. 이렇게 써야 될까요? 식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는 min 니네들 중에 제일 작은 값 나와봐. 이렇게요. 가로 닫고 엔터 꽝. 39,900.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나 1주택자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오게요? 그러네. 이러면 또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만약에 낙찰가의 0%, 여기는 낙찰가가 되지 않고 감정가하고 시세 중에서 낮은 값이 되는 거잖아요. 1, 2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식을 써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최소값인데 단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조건이요? 예. 최소값을 구하는데 무작정 구하지 말고 min if s 이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긴 구하는데 이 범위에서 말이지. 자, 쉼표 찍어요. 이 범위에서 자, 최소 범위 그 다음에 조건 범위도 이 범위 맞아요. 이 범위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0% 이상. 그죠? 0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0. 그러니까 금액을 무조건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서 이들 범위에서 0원 이상인 애들 그 애들의 최소값을 구해. 이렇게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0원 이상에 대해서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0원 이상 크거나 같다 0 이렇게 썼는데 같다를 쓰면 안 되죠. 0보다 큰 애들 중에서 최소값 이렇게 써야 되죠. 같다를 쓰니까 얘까지 포함돼요. 엔터 꽝. 됐습니다. 이제 나오잖아요. 아, 그러네. 네,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대출 가능해까지 이제 알아봤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하긴 했지만 은행 가서 한 번 더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네, DSR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소득, 그 다음에 기존의 부채가 있다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또 뭐 좀 얘기가 달라지죠. 나 주택 갖고 있어요. 나 부채 없어요. 근데 돈은 많이 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대출 잘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 갑시다. 이제 세금, 기타 비용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세금 및 기타 비용 들어갑니다. 자, 세금 및 기타 비용에서는요. 이 물건을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비용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미리 예상은 했지만 그 유동적인 비용,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선 첫 번째는 명도 비용이에요. 이사 비용이라고 말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명도 비용은 일단 뭐 제가 이렇게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합하고 명도비, 이사 비용 뭐 이렇게 써도 좋아요. 명도 비용 이렇게. 그래서 이거 돈 때문에 뭐 또 명도 비용, 이사 비용 때문에 이걸 안 주고 싶어요. 물론 안 주고 싶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황이 좋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서로 이제 타협을 하고 내가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과정에서 뭐 이 사람이 뭐 가전제품 이런 거 뭐 다 뭘 어떻게 이사하는데 이사할 곳이 좁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알아봐 주고 뭐 이러면서 이 명도를 잘해야 되죠. 자, 그럼 명도 비용 일단 이것도 병합을 한번 해보죠. 한 뭐 2칸 병합할까 봐요, 저는. 이렇게 해서 명도 비용을 얼마로 할 건가. 자, 쉼표. 그 다음에 명도 비용 다음에 여기 한 칸 띄고 여기 제가 2칸 2칸 병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납 세비, 그냥 미납 세비라고 쓰겠습니다. 뭐 관리비, 뭐 전기세 뭐 이런 거 안 냈더라. 단독인 경우 뭐 전기세, 뭐 수도요금 하나도 안 냈어요. 이런 경우 다 미납 세비 요거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취득세가 있죠. 이것도 그냥 일반 부동산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요거 병합하고 취득세 입력합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취득세만 내는 거 아니죠. 뭐 있습니까?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초과하면 그때 이제 붙어요. 0.2, 뭐 0.4 뭐 이렇게 막 붙어요. 자, 요거 병합합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여기 지방교육세 쓰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자, 이렇게 제가 썼어요. 미납세비 3칸 병합할까? 지방교육세. 자, 이렇게 병합했어요. 자, 그러면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 요거 이제 계산 들어가야죠. 자, 취득세도 계산 들어가야죠. 자,
자,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죠?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공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열어놨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 이택스 여러분 치면은 지방세 미리 계산 이게 떠요. 이렇게 떠요. 이거 보고 하면 돼요. 그래서 1주택자나 2주택자 여기 보시면은 1주택이라는 건 이제 내가 이 경매 물건을 취득했어요. 그럼 나는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이 없었다. 그럼 이 물건을 취득했다. 그럼 1주택자가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나 집 있어요. 1주택자예요. 근데 내가 이 물건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조정대상 외 지역을 보면은 어때요? 6억 이하 1%, 1%, 6억 초과 9억 이하면 이 공식, 이 공식. 1, 2주택자가 똑같네요? 똑같아요. 원래 이게 2022년도만 해도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세율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율 무서워서 경매 못 해먹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돌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요새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주택자까지는 조정대상 외 지역이라면 1에서 3% 세율을 매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비조정지역 85제곱미터 이하를 가지고 분석표를 만드는 거니까 요거 공식 써서 취득세율 계산 요 공식대로 세율대로 취득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도 내야 되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농특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빼고 요거 0.1% 취득세 10분의 1 0.3% 보이죠? 요거를 이용해서 취득세 계산하고 지방교육세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해볼까요? 네. 자, 갑시다.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바로 세율을 우리는 이게 경매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낙찰가. 우리 보통 부동산에서 뭐 어떤 물건 하나 있어갖고 샀어요. 내가 아파트 잡았어요. 하나. 그러면 매가. 그 매가 내가 매수한 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경매에선 이 낙찰 가격이 취득가액이에요. 그러면은 자 어떨 때는 그러면 취득세 면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그 동네에 내가 잘 아는데 아파트 뭐 시세가 보통 6억대예요. 근데 내가 낙찰 이번에 운 좋게 나는 5억 1천에 받았네? 그럼 어때요? 취득세는 나는 5억 1천. 근데 뭐 매가로 어떤 사람이 6억 시세 6억이어서 6억에 샀다. 그럼 6억의 1%와 5억 1천의 1% 차이 나죠? 차이 난다니까요. 자, 그럼 취득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네, 물어봐야죠. 뭐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너 낙찰가가 9억을 넘냐고 물어봐야죠. 왜? 세율이 달라지니까. 그럼 뭐라고 물어보죠? 2% 씁니까? 아니요. 여러 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억을 초과했니? 9억 안 되더라도 6억을 초과했니? 아니면 6억 이하니? 이렇게 물어봐야죠. 물어보는 게 여러 개면 조건들 if s를 써야죠. 아하, 는 if s 이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쓰면 돼요? 조건. 곧바로 물어봐야죠. 너 낙찰가 이리 와봐. 너 9억 넘어? 9천, 9만, 90만, 900, 9천, 9억. 너 9억 넘니? 물어봐요. 그래서 얘가 나 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낙찰가에 몇 프로요, 여러분? 네, 3% 곱하기 3% 그냥 쓰죠. 뭐, 곧바로.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쉼표 찍고 근데 나 9억이 안 돼. 그러면 물어봐야죠. 뭐라고요? 야, 낙찰가 이리 와봐. 클릭. 너 6억 넘니? 이렇게 물어봐야죠.
6천, 6만, 60만원, 600, 6천, 6억. 그러니까 9억은 안 되지만 6억은 넘니?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그래. 그럼 어떻게 되죠? 요 공식이 복잡해요, 여러분. 자, 세율 어떻게 구한다? 여기 여러분 낙찰가 곱하기 3억 분의 2 빼기 3 곱하기 100분의 1 요거 써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곧바로 여러분이 낙찰가 어디 있습니까? 네, 클릭해야죠. 띵. 그 다음에 곱하기 가로 엽시다. 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2 나누기 3억 3천 3만 30만 300만 3천만 3억 이렇게 됐나요? 예. 네. 요거 한 다음에 빼기 3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100분의 1이니까 뭡니까? 1%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1%를 곱해야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헷갈릴수록 가로 이용합시다. 자, 여기까지 가로 닫고 곱하기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세율이 나오겠죠. 그럼 이 세율에다가 낙찰가 곱해야 되죠. 이게 세율이에요? 예, 이게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낙찰가 클릭하고 곱하기 이렇게 한 번 더 써줘야죠.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자, 쉼표 찍고 6억 이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억 이하다. 그러면 한 번 더 써줘야 돼요. if 했으니까 클릭해서 너가 6억 이하니? 예. 6천, 6만, 60만, 600, 6천, 6억. 너 6억 이하야? 그러면 너는 낙찰가에 곱하기 1% 맞습니까? 네, 1%. 그 다음에 ifs 가로 닫으면 돼요. 이거예요. 이게 답니까? 네, 엔터 치면 답 나와요. 예, 답 나오는데 쉼표 찍어줘야겠습니다. 예, 545만 7,680원 나오네요. 만약에 이 금액 6억짜리 아파트 5억 4,576만 8천원 91%의 낙찰을 받으면 545만 7,680원이 취득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될까요? 지방교육세. 네, 이것도 식을 써야죠. 자, 이거는 식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네, 이렇게요. 는 ifs 그 다음 뭐라고 쓰면 됩니까? 곧바로 얘기해야죠. 낙찰가 너 이리 와봐. 너가 9억 초과하니? 9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예, 너 9억 초과해? 그러면 뭐해? 예, 낙찰가액의 0.3%. 그러니까 낙찰가의 0.3% 곱하기 0.3%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아니야. 그럼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또 낙찰가 클릭해서 뭐예요? 너 6억 이상이야? 6억 초과해? 6만, 60만, 600, 6천, 6억. 6억 초과해? 그럼 얘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 여기 보시면 취득세의 10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10%. 취득세의 10%.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득세 클릭, 요걸 클릭해야 돼요. 요것의 10% 곱하기 10%.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6억 이하는요. 자, 낙찰가 클릭해서 너가 6억 이하니? 6억 이하. 6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6억 이하야? 그러면 너는 낙찰가의 몇 프로? 0.1% 곱하기 0.1% 이렇게 써주면 돼요. 가로 닫고 엔터 꽝 이렇게요. 자, 쉼표 54만 5,768원 나오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답 나왔어요. 자, 가능한가요? 그러면 실제로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플러스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써도 돼요, 여러분. 취득세 합산금액 하나 쓸까요, 그러면? 자, 병합. 취득세 합산금액. 취득세 합산금액 이렇게 하나 씁시다. 그래서 합산금액은 이만큼 병합을 해버릴까요? 자, 병합해요. 병합한 다음에 자, 얼마입니까? 는 요거 플러스 요거
그 옆에 클릭이 안 되죠. 안 되면은 이렇게요. 방향키 위로 올려서 옆으로 간다. 엔터 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총 600만 3,448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색상 넣읍시다. 살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자,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작업을 한다면 당연히 법무사 끼죠. 그러면 자, 여기 법무사 비용 하나 넣겠습니다. 자, 병합. 자, 법무사 비용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무사 비용 수수료? 뭐 이렇게 해도 좋아요. 뭐 법무사 비용은요 솔직히 다 천차만별인데 보통 뭡니까? 뭐 말소에 대한 것들 뭐 해야 돼요. 그럼 말소에 대한 거 뭐 비용 하나 말소하는데 뭐 3,000원, 10개예요 뭐 3만원. 예. 그 다음에 뭐 이전 등기해야 돼요. 등기 비용 또. 그 다음에 채권 금액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왔다 갔다 뭐 교통비 뭐 밥도 먹었대요. 그럼 수수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법무사 비용 뭐 얼마냐 그건 이제 여러분이 뭐 아는 사람이 있다. 나 경매할 때마다 법무사 이 사람한테 이용한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비용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비용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법무사 비용. 쉼표 찍어놔요. 다 돈이니까. 쉼표. 참고로 미납세비 병합하고 쉼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법무사 비용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비용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최종 합계. 예. 자, 비용 합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을 저는 병합할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자, 병합하고 예. 총 비용 합계 요걸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비용 합계는 여기에 표시가 되도록 할 거예요. 자, 병합하고 쉼표. 그럼 비용 합계는 얘네들을 다 더한 금액이죠? 예. 자, 법무사 비용까지. 참고로 헷갈리니까 여기도 색깔을 살짝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는 썸. 예. 더할 게 여러 개니까 썸.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 이거 그죠? 요거 두 개죠. 명도 비용부터 여기까지 범위 잡고 됐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해요? 요거 두 개 범위 잡으면 되죠? 쉼표 찍고 요거 두 개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됐어요. 이거는 어차피 요거 두 개 합한 거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법무사 비용 이렇게 클릭해주면 됩니다. 다 됐어요? 예. 가로 닫고 엔터 쳐주면은 됩니다. 자, 어때요? 뭐 복잡한 건 없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 비용 합계가 이제 나왔으면은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총 투자 비용이 이제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총 투자 비용을 이제 구해 봅시다. 자, 병합하고 자, 총 투자 비용. 자, 총 투자 비용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비용에다가 우리 낙찰가까지 플러스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병합하고. 자, 는 낙찰 금액 나오세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플러스 뭐 비용. 엔터 꽝. 이렇게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5억 5,177만 1,448원 이게 총 투자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남의 돈이 들어가죠. 그죠? 예, 빼기. 자, 빼기가 들어갑니다. 빼기 뭐예요? 바로 부채. 부채라는 건 뭐죠? 대출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병합하고 예, 바로 대출 또는 부채 가로 열고 대출 금액. 자, 그럼 부채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대출 가능한 이 금액. 그죠? 예. 그래서 부채 대출 금액 요거 병합하고 자, 부채는 는 하고 바로 이 금액 클릭하면 돼요. 엔터 꽝.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걸 계산한 결과, 자, 마지막 병합. 예, 즉 필요한 거는 자기 자본. 예, 자기 자본 금액. 그러니까 결국 내 돈은 얼마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총 투자 비용 5억 5,177만 1,448원에서 부채가 3억 4,200이라면 실제로 내가 필요한 금액. 자, 요거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빼주면 되죠? 는 5억 5,100에서 빼야 된다. 뭐를요? 부채. 클릭이 안 되면 방향키로 위, 엔터 꽝 이러면 돼요. 답 나오죠?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2억 977만 1,448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자, 일단 이게 다 완성이 됐으니까, 자,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이걸 좀 더 이펙트 있게 합시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보기에서 눈금선 빼버려요.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나와요. 프린트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복잡해요. 일단은 삽입에서,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에서 요 선이 있습니다. 선 클릭해서 여기서부터 Shift 키 눌러서 쫙 거버려요. 아, 이렇게요. 네, 쭉 여기까지인가? L까지 이렇게 거버려요. 굵기 조정하면 됩니다. 너무 또 투박하면 안 되죠. 살짝만 투박하게 거줘요. 색상은 여러분이 결정하면 됩니다. 자, 이거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아래로 방향키 눌러서, 이거는 셀에 대해서 완전 독립적이에요, 여러분. 얘는 엑셀의 개체, 뭐 셀에 대한 개체가 아니에요. 얘는 별도의 개체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V 두 개 다 합시다. 그래서 끌고 내려가서 여기 3번에다가 요렇게 하나, 또 끌어다가 4번에다가 요렇게 하나 더 슉슉슉슉 여기 요렇게 만들어줘요. 훨씬 깔끔해 보이죠? 자, 이렇게 하고 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게 돈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 내려가서 총 비용 합계 여기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좀 줄일게요.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색상을 좀 달리 넣어주면 되겠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쭉 컨트롤 키 눌러서 슝 내려서 자기 잡은 금액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구분 면적, 여기 이 부분은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살짝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선의 굵기 이런 것들을 서식에서 윤곽선의 종류 완전 얇게 대시 스타일에서 점선으로 한다던가 이런 스타일로 바꿔줘요. 그리고 윤곽선에서 색상을 아주 얇은 회색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 애를 그대로 이렇게 카피 그대로 갖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감정가 여기도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끌고 오면 돼요. 아하, 안 넣어도 그만인데 그래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출 가능액 여기도 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죠, 돈이니까. 자, 여기 이렇게 갖다 놓고 거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너무 또 지저분해 보인다 그러면 요거 색상을 빼면 돼요. 예, 요거는 채우기 없음. 이렇게 눌러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어디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죠. 맨 위에는 뭐 B의 2번지에서 L의 2번지까지 B, C, D까지는 일단은 병합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건지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그 뭐 사건 번호를 쓴다든가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2024 타경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뭘 써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병합하고 예, 물건 예, 투자 분석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거는 물건 정보 요에는 글씨 11이죠. 자, 굵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얘도 11, 크기 11, 굵게 이런 식으로. 왜냐면 글씨가 너무 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예, 4번도 11, 굵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다 됐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글씨가 너무 크다 하면은 여러분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줄이면 되는 거고요. 자, 다 됐습니다. 어때요? 그럼 한번 돌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 감정가가 6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감정가 9억이에요. 8억 5천. 8억 5천으로 합시다. 8억 5천인데 시세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8억 7천이에요. 시세가요? 네. 그럼 이건 뭘까요? 그렇죠. 이 동네가 갑자기 뜨는 동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가 이거 시세 이때 이 감정을 갖다가 평가했을 때랑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시세가 확 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낙찰가는 경쟁이 많이 붙겠죠. 그럼 낙찰가 어때요? 얘보다 높게 써야 돼요. 높게 써야 돼요. 그래서 낙찰가를 뭐 예를 들어 나 9억 쓸래. 그럼 9억을 쓰면 돼요. 근데 제가 예를 들기 위해 그래요. 9억을 씁시다. 9천, 9만, 90만원, 900만원, 9천만원, 9억 엔터 꽝 이렇게 해서 105.9%. 사실 이것도 약해요. 더 써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 막 130%, 160% 한때 막 그렇게 갔었죠. 지금은 뭐 거래량 살짝 증가했죠. 대출 더 조인다고 하니까. 그리고 시세가 아무래도 꺾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9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기보유 주택수 하나인 경우에는 대출이 이렇게 나와요. 5억 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명도비용, 취득세. 참고로 얘네 글자 크기 좀 작게 합시다. 예. 부담스럽네요. 다 11로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취득세가 2,700만원 나왔어요. 그리고 지방교육세 270만원. 어떻습니까? 취득세의 10%니까 270만원.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죠. 도대체 얘는 취득세율이 몇 프로일까? 이거 카피하면 돼요.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 D에 13 곱하기 요거 1%. 요거를 컨트롤 C 눌러갖고 자, 엔터 치고 요 빈 공간에다 놓고 는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보면 뭐가 빠졌을까? 네, D13 가로가 하나 들어있군요. 엔터 꽝. 자, 5.97% 이렇게 나왔죠? 자, 참고로 5.97이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여기 빼기 3 여기까지 가로를 해버릴게요. 자, 이렇게. 네, 3%네요. 0.03. 참고로 얘 소수점 늘려보면 0.30, 3%예요. 그죠? 이렇게 나와요.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명도 비용도 있어요. 그럼 명도 비용 뭐 가보니까 이사 비용 좀 달라네요. 그래서 뭐 100만원 요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줘야 할 필요 없다. 50 퉁쳤어요. 그러면 5만 50만원 엔터 꽝 이렇게 명도 비용. 그 다음에 다행히 여기 세입자사라서 얘는 밀린 게 없어요. 감사 땡큐 빵원 이렇게. 그 다음에 법무사 비용 컨택했더니 얘가 50만원 달랍니다. 뭐 5천 5만 50만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9억 3천 70만 원 이게 투자 비용이고, 이 중에서 5억 1천 정도는 이제 대출, 그 다음에 나머지 내 돈은 4억 2천 70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요.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매 분석표, 물건 분석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참, 그걸 안 보여드렸다. 자, 어떤 거를요 또? 아니, 미리 보기 봐야죠. 자, 참고로 요건 딜리트. 자, 컨트롤 P. 컨트롤 P가 인쇄 미리 보기 단축키예요. 자, 어떻습니까? 오, 예, 좋아요. 자, 요거 확인됩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를 서식으로 저장해 놓고 필요한 경우,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이다. 그럼 단독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장해 놓으시고 서식으로 저장을 하세요. 그래서 단독이다, 단독. 그리고 면적 잡고 감정가, 시세, 낙찰가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단독은 사실 시세 잡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더 넓은 엑셀의 바다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See you next time. Take care and bye bye. 감사합니다.